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네요. 자, 우리 수용 방식 할 때 바로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이것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 사항이고 참 중요한 사항이죠.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원형지 사항 나오죠. 이것도 이어서 같이 설명하고 나서 환지도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의계약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 사업일 때 조성된 토지의 공급 방식 중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경쟁인철입니다. 이렇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인데 추첨은 할 수도 있고 수의도 할 수 있다. 1대1 계약, 1대1 계약이죠. 이때 추첨하는 방식이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천정의 국민주택 규모 건설 용지, 공공택지 용도, 단독 택지는 100평, 330의 단독 택지 용도, 공장 용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름만 딱 나오면요, 그 추천 방식 국공당공을 찾으면 무조건 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냐? 바로 1번이죠. 단독 택지 330 이하 딱 나와버렸죠. 이건 추천입니다. 추천.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없다. 나머지 기타 2번 보시면 어떤 고시되어진 그 해당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시설물 남겨두는 시설물 이것의 유지 관리를 최소한의 토지들 같이 묶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의계약이다. 그 다음에요, 토지 상한 채권 상한 용도다.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요, 4번은 여기에요. 요 개발구역을 딱 지정했는데 저 끝에 변두리에 그 설모음 땅이 딱 있어. 이 땅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 이때 옆에 인접하고 있는 땅 주인한테 싸게 들고 가세요. 이렇게 일들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4번이겠습니다.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 7번 가보세요. 공급 설명에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자, 1번입니다. 이 사업의 모든 시행자, 이 시설 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토지 공급받는 자를 제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공급 대상자의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주택 용지가 아닙니다. 기반 시설 설치를 해서 공급자 제한할 수 있다. 또요, 2번이죠. 단독 택지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또 3번입니다. 일반 대상으로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딱 나오면 뭐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물량을 딱 빼놨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10개 필지가 딱 있어요. 10개 필지가 딱 있는데 신청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럼 줄 수가 없어. 그러면요, 그 신청한 자들 가지고 추첨을 뺑뺑이 통해서 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의 물량이 작으면 추첨을 통해서 공급한다.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번 질문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추첨을 통해서 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시설을 위한 가격. 폐기물 시설을 어떻게 보면 처리한다. 좋은 목적이죠. 이 좋은 목적일 때는요, 감정가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맞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으로 조성되어진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이냐? 수의이냐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뭡니까? 추첨 방식을 보면 됩니다. 또 추첨이냐 아니냐 나와. 그러면 이것만 딱 보고 아닌 것 또인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추첨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둘 다 요걸 아시면 답이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당공입니다. 보니까 1번 딱 나왔네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단독 택지 330이 또 나왔죠. 또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첨이죠.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 2, 3, 4, 5번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갑니다. 9번 가시면 이제 다음 시설 설치를 위해서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는 경우, 이걸 지금 찾으라 딱 되어 있죠. 학교 좋은 목적이죠. 보시면 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좋은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공청사 공공직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공익시장들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답은 5번이겠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 노양원, 그죠? 노인들 병원인데 돈을 받는다. 그건 뭐 이익을 위해서니까 이것은 싸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무료이면 뭐라도 유료하면 싸게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근데 돈 받고 하는 시설들 좀 사익적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장이지 그건 공익시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땅을 줍니다. 5번 지문 보시고요. 자 10번 나왔습니다. 원형지 나왔죠. 원형지. 자 우리 이 사업의 시행 방식의 특징이 뭡니까? 수용해서 뺐습니다. 뺏어가지고요. 요 일대를 다 조성합니다. 일대를 다 이쪽은 주택지, 이쪽은 뭐 상업지역들, 상가지역, 주택지, 또 도로부지 다 빼고요.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주택지에서 이렇게 멋지게 밑바탕을 조성을 딱 한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어서 이익을 볼 사업자들한테 경쟁 입찰로서 이 토지를 공급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 조성한 다음에 토지를 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장소는요, 토지를 매입은 했습니다. 했고, 요 인근에 도로 설치는 딱 해주었습니다. 근데 요 내부적인 이용세는요,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요 땅은 통째로 들고 가신 분들, 요 땅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공급받은 자. 이 땅을 공급받은 자들이 직접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당 토지를 이렇게 직접 조성을 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기 전 토지입니다. 원래 있던 상태의 토지, 원형지, 이 토지 상태로 토지를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모든 시행자 이렇게 다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다 공급 승인 받으면요. 구역에 지정권자한테 공급 승인 받으면 이렇게 이래 땅 상태로 땅을 분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요 공급 대상 토지 규모는요 전체가 안 됩니다. 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서 이것은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어떤 면적 제한 받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공급 대상자도 제한을 받습니다. 누구냐니까 국가, 또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요 토지주택 각종 어떤 공공기관들 가능하고요. 또 지방공사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부지로 이용할 자, 큰 어떤 사업장들, 그다음에 학교, 대학교 등의 학교 시설로 이용할 자들한테 줄 수가 있다. 또 요 자체를 요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당선된 자가 원할 때 이 땅을 또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요. 국가나 지방권이고 기타 나머지 자들은요 이 땅을 공급받으면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할 수 없다.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10년 가운데서도 공급 계약 체결 1부터 10년 또요 해당 요 지역 안에서의 요 오렌지 안에서의 공사 완료 공고 1년부터 5년 중에 빠른 날까지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할 때 공급 가격입니다. 네 번째 공급 가격. 가격은 뭐냐? 그러니까 가격은요. 감정평가액이 원칙이고 이거 따라서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한 비용을 다 감안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공장과 학교 시설로 이용할 자들은요. 경쟁 입찰을 붙인다. 이것이 원칙이다. 근데 2번 이상 유찰되거나 신청자가 없다 할 때는 그 뒤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나옵니다. 보세요. 10번 문제입니다. 원형지는요. 개발구역 안에서 이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보시면 요 대상 면적은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제한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원형지 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요, 이 공급 전매 제한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 빼놓고 기타 공공지방공사, 공장, 학교, 공모 승인된 자에 한해서 전매 제한이 발생하죠. 해당 지방은 전매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3번 보시면 이 원형지 공급 승인 해줄 때 당연히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승인도 할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없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지금 공장이나 학교 부지는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번 이상 유찰되었다 할 때는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많은 편이겠죠. 자, 보십니다. 11번 갈게요. 자, 원형지 공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네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이용할 자, 개발자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만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또 3번 각종 어떤
공급 승인 신청서에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 맞는 말 같습니다. 또 4번입니다. 원형지의 공급 결과는요.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이다 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에다가 시설 설치한 비용을 더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감정평가액 플러스 공사 비용, 그 시설 공사 비용 플러스 협의한 가격 이렇게 해서 정해서 정한 것이 감정평가액이다 하니까 X인 것입니다.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5번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에서 빠른 날까지 바로 전매 제한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가 5년이었으면 이때 전에 근데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매수자이면 전매 제한 받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환지 나왔네요. 제7장 환지입니다. 자, 제7장 환지 파트에서도 한 문제 또는요 2개가 나옵니다. 좀 다소 어렵죠? 그래서 일단 치우고 나서 이제 환지 보겠습니다. 환지 볼게요. 집안 치우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한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요. 제가 설명한 외에 나왔다. 그러면요. 그까지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이해하시고 그 외에는 다 넘어가도 큰 문제 없는 그런 데는 판단합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자, 환지 방식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알겠죠? 수용 아니면 환지다.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을 한다랍니다. 환지. 땅을 교환한다. 여기 저거 땅값이 덮어가지고 매수가 안 될 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환지를 합니다. 하는데 자, 환지합니다. 환지하니까 당연히 그죠? 환지하니까 당연히 환지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환지를 위한 계획, 즉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사업은 첫 번째 보시면 토지를 분양하는 계획이 아니고 땅을 바꾸는 계획이죠. 환지 사업은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랍니다. 작성해서 이것까지 인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환지 사업은 준공검사 먼저 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공사 완료 공고를 모든 사업자가 먼저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이걸 먼저 해요. 이걸 해가지고 그 해당 그 사업에 개입이 되어진 자들한테 널리 알려서 공람 의견 청취를 합니다. 당신들 받을 환지 공사 끝났다 와서 보고 의견 청취해라. 이건요 의견 청취 과정에 공람 절차입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신청을 한다. 순수가 바뀝니다. 근데 예전은요 검사 신청은 지정권자가 아닌 기타 민간 또는 공공 등의 사업 책임자일 때 한해서 검사 받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나 더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이미 했으니까 이거 말고요 이제 바뀐 그 땅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처분이 있습니다. 뭐냐? 환지해줬다. 환지해준다. 환지, 땅 바꾸어 줬다. 라고 하는 처분해준다. 땅 바꾸는 처분해준다. 라고 하는 이것을요,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환지처분 통지하고 공고한다. 이걸 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그 땅이, 바뀐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각종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것이 바로 사업의 흐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여기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가 제일 끝에 있지만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가 제일 끝에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파트는요, 환지 계획 요 파트에서 일단 무조건 한 개 나온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땅입니다. 자, 보세요. 준공검사다 보시면 받고 나야 그 다음에 공사를 공고해야 그 다음에 이행한다. 원칙인데 이미 선분양 되었으니까 미리 사용하기 허가 나와줍니다. 환지도 환지 계획을 딱 보시면 받을 환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공사 끝나기 전에 요 전 단계에서 미리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쓸 수 있는 사용 전 허가처럼요 환지되었다라고 예정해준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딱 해주면 이때부터 그 땅을 미리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 내용 하나 하고요. 저번 시험에 이것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공사 끝이 났을 때 환지 처분 공고했을 때 효과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중에서 한 개 또는 2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양이 좀 많고 어렵습니다. 자, 환지계 갑니다. 환지계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지계. 모든 시행자, 이 사업의 시행자이면 전부 다 역시 환지 계획을 전부 다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작성한 이것을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국가 지방 말고요, 각종 토지공사부터 해가지고 행정청이 아닌 기타 시행자가 작성한 요 환지 계획,
일대에는요 인가를 받는다. 누구한테? 제일 지방 실정을 제일 잘하는 관할 시군 군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가받아야 돼요. 인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좀 많습니다. 많아도 요 내용 또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요 작성할 계획의 기준. 요것은 보시면 보통요 무슨 계획의 기준 하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국토교통부 나와요. 나오는데 장관이 정한다. 아니고 국토교통부 명으로 한다. 법령으로 한다. 유일한 특징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보시면 네 번째 작성하는 어떤 상세한 어떤 환지 설계인데 할 것인데 요 환지 설계하는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요 령이 있는 상이 쭉 나오니까 이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입니다. 적용 환지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적용 환지한다. 이건요. 자, 환지할 때 보시면 일단은 뭐 각종 어떤 토지 부담, 기본적인 토지 부담을 시킨다. 이 토지 부담을 시키고 난 부분, 토지 부담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똑같이 토지 부담률 공제하고 난 이후 모든 것은요 같은 면적, 같은 위치, 같은 어떤 지질, 같은 어떤 수리 맞춰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그냥 평가입니다. 평가. 면적 말고 평가, 가치를 따져서 평가식으로 환지하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적용 환지에 여기가 이제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정환지, 뭐 감 환지가 나와요. 또 환지 부지정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로서의 환지 상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가 딱 등장을 딱 합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새롭게 조성되어진 이 새로운 어떤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의 최소 필지를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필지는 과소, 이 제일 작은 면적 가소 토지를 딱 정해요. 정합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만약에 50평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분이 종전 토지 보십니다. 그때 토지 부담을 시켜요. 토지 부담인데 이 옛날 토지가 이제 새롭게 시설 부지로 바뀔 것이니까 일부 땅을 딱 내어놔야 돼. 그래서 보통은요 50% 최대 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아닌 경우도 곧 나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을 띄었다. 옛날 땅이 딱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보니까요 100평이 딱 있었습니다. 딱 있었는데 이 땅을 딱 띄니까 50이 딱 남다. 50% 감보시켰습니다. 50이 딱 남아. 50평을 주겠다. 50평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적응 환지입니다. 환지. 그런데 이 사람 땅이 뭐냐 딱 보니까요 동전에 50평이 딱 있어. 근데 50% 간부를 딱 빼고 나니까 25평이 딱 남습니다. 이런 필요는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이때 25평을 더 붙여가지고 당신한테 늘려주겠다. 정환지한다. 대신 이만큼 돈을 징수를 하면 된다 합니다. 정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입니다. 감이 있네요. 이 사람이 보니까 1000평이 딱 있어요. 1000평 있는데 50% 간보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500개 딱 남습니다. 10개 필지가 딱 나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한 200개, 200개 필지 4개 주고 나서 300원 우리가 돈을 청산금을 지급을 해줄 테니까 줄이자. 감 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또 갑입니다. 이 사람이 종전이 1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이거 50% 감보시키니까 5평 땅 남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당신은 강제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갑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종전에 1000평이 있어. 1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이 한 필지가 나오는데 지가 원하네요. 자기가 본인이 신청한다. 또요. 제안하니까 오케이 동의합니다. 해서 원하면 환지하지 않고 청산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될 때에는요 해당 그 토지에 임차인 등이 있으면 이들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업무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에 공공실용지 환지입니다. 공공실 딱 보시면 이건 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새롭게 어떤 무엇을 설치를 딱 해줍니다. 옛날에 있던 그 낡은 시설에 응해서 새롭게 설치딱 해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로 배정하기 위해서 땅을 환지할 때는요 적응 환지 원칙 적용합니다. 엄청 많이 줄 수 있다. 여기 되겠습니다. 안 따지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뭐가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폐지되는 옛날 시설
폐지되는 옛날 시설, 필요 없게 되어진 옛날 시설 부지 등은요 환지하지 않고 환지 계획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고, 새로운 것은 많이 주되 필요 없게 되어지면 아예 환지에서 빼버리고 다른 사람 환지 대상으로 해서 배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채부지입니다. 채부지. 자 보시면 자 우리 땅 일부를 띄어가지고 멋지게 개발 사업을 이렇게 도로 만들고 쫙쫙쫙쫙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이 쫙쫙쫙 이렇게 할 것인데, 이 각종 어떤 도로 부지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다 보루집니다. 그 중에서도 공사할 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공사 비용 충당을 해서 이 비용 충당을 위해서 팔아버릴 땅이 필요하다. 뭐냐? 채부지입니다. 채부지. 이건 요 한쪽에 크게 조성이 딱 돼야 땅이 잘 팔린다 해서 채부지의 어떤 좋은 팔림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상이 딱 등장을 하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환지계획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또 차후 상들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1번 문제 보세요. 자, 환지 사업을 하는데 환지계획 속에 포함될 내용이 무엇이냐? 좀 많지만 5개 있습니다. 이건 암기가 꼭 필요하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환지 설계한다. 다음에 필지별 환지 명세와 청산 토지 등의 명세와 입지 환지할 때 입지 환지용 대상 토지 명세와 사업 시행 방식 등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채부지와 보루지의 명세가 딱 포함됩니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 청산 대상 토지나 권리의 명세지 청산금 명세가 아닙니다. 해서 보시면 답은 5번입니다. 보시고요. 2번 가볼게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환지계획 설명입니다.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하거나 정환지하거나 또는요 아예 너무 작으면 강제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이나 동의해서 환지에서 제외될 때는 임차인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다? 아닙니다. X가 필요합니다. 이번 X네요. 3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한 시행하여서 필요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지분권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입체 아닙니다. 입체. 땅 대신 건물로 준다. 여기인데 이건 반드시 신청을 꼭 받습니다. 원해서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체 안 자실지 강제로 집이나 건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이 환지계획들 인간대 이때만 치는 지방실정을 제일 잘 아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또 4번 X네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환지 방식국에서의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 옛날 토지와 새 토지, 땅을 바꾸려면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항상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주민이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를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받은 이후에 X 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환지계획 설명입니다.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그 환지계획은요, 시군구청장의 사전 검토한다. 아니죠? 사전에서 검토가 아니고 인가받는다. 인가받지 검토가 아닙니다. 해서 1번 좀 바로 X입니다. 자, 이번 보시면 너무 작은 토지가 있다라면 면적을 증가해서 정하거나 또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서 환지를 하지 아니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또 4번입니다. 시행자들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입체한지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또 우리 경비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 정할 수 있다. 예,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4번 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환지 설명이네요. 1번 환지 계획은 환지뿐 아니고 종전 토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해서 정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 시군한테 인가받는다. 조합, 민간이죠. 민간 시행자는 다 인가를 당연히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시행자들은 환지를 정하지 않고 아니 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 소유자가 자 보시면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하기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 소유자한테는요 청산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 다음 날부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아니죠. 이제 돈 줬으니까 집 비우고 이사 가세요 내어 보냅니다. 사용수익을 정지하게 하는데 정지할 날 따로 정해준다고 합니다. 길 딱 정해서 10일 안에 20일 내에 돈 줄 테니까 이사 가세요 이렇게 길 정해서 사용수익을 정지하고 이사 갈 날을 정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다음 시간 배우십니다. 맞습니다. 또요 5번 보십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딱 해버리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 등 임차권자 등은요 그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이전처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 나왔다. 토지 부담률 나왔습니다. 요거 설명인데요. 토지 부담률, 토지를 부담시켜야 이렇게 멋진 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평균 50% 넘지 못한다. 평균입니다. 평균에서 50% 넘지 못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60%까지도 가능하다랍니다. 이때는요. 구역 지정권자한테 여기 그 구역 바로 지정권자한테 인가 뭔가 인정받을 때 할 수 있다랍니다. 그것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60을 초과해서 70, 80% 부담을 시키려고 할 때는요. 구역 토지 소유자 전원 100% 찬성이 있어야 초과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부담률 공식 시험에 두 번 나왔었죠. 환 빼기 시분의 환 빼기 시분의 보 빼기 시 곱하기 100%입니다. 100%. 환지 계획구역 전체 토지 면적 빼기 시행자 무상기속 토지 면적, 또 보르지 전체 토지 면적 빼기 시행자 무상 토지 면적을 해서 곱하기 100%일 때 토지 부담률이다.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들이, 특히 조합들이 이것을 작성한다. 한다. 맞습니다. 기억. 자, 보시면 2번에 환지 계획구역 안팎에 연결되는 도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르지에서 부담시킬 토지 소유자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 길 놓을 때는요, 그 도로 부지는 땅 주인들이 모아서 도로 부지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가 아니고 바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니은 X입니다. 한번 띄워줍니다. 자, 70% 60을 초과하려면요, 구역 토지 소유자 전원 100% 찬성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아닙니다. X입니다. 다음에 리얼 갑니다. 자, 우리 지정권자가 인정해주면 부담률 60%까지 할 수가 있다. 리얼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억과 리얼 해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 나왔네요. 환 빼기 10분의 보 빼기 7했죠. 환지 계획구역 전체가 지금 보니까 120만 제곱미터입니다. 다음에 빼기 시행자 무상 토지 면적 20만이네요. 20만 곱하기 보르지 전체 60만 딱 나왔네요. 60만 빼기 또 20만 빼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100분의 40 딱 나와요. 40 곱하기 100% 40%가 되겠네요. 4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 두 번이나 이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환지계획 설명이네요. 다 볼까요? 틀린 것은 뭐 7번 문제까지 보고 10분 주겠습니다. 7번까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필지별 환지 명세가 환지계획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자, 환지계획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했었죠. 그래서 바로 2번의 X가 되겠네요. 자, 기타 뭐 3번상 필요 없고요. 4번상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 일태 관할 시공한테 인가를 받는다. 4번 맞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항상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토지평가의 심의 통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또 나왔죠.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답은 2번만 X입니다. 자, 기타 사항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